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비밀노트의 이정찬 대표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2020년부터 변경되는 세법 중에 부동산 취득세율이 변경됐다는 뉴스를 다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취득세율이 어떻게 변경됐는가 그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취득세가 강화가 되면서 거래세라고 할 수 있는 취득세와 양도세가 점진적으로 강화가 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런 추세는 시장에서 주택 거래량 축소를 유발시킬 수밖에 없죠. 자, 이런 시장 상황이 전개가 됨에도 불구하고 주택 시장 안정화나 그동안의 약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2020년부터 취득세율이 변경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 12월 27일 어제죠. 어제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2020년 지방세법 개정안 그 내용에 취득세율 변경 내용이 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대부분 신문이나 방송에서는 취득세 4배 증가 이러면서 일부 겁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진실을 좀 파헤쳐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무조건 내년 1월 1일부터 다 적용되면은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예외 조치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예외 조치는 무엇이 있는가 이 부분도 좀 짚어드리고요. 또한 최근에 송희경 국회의원이 적용 시점을 2020년 1월 1일이 아닌 7월 19일로 연기하자는 그런 법안이 또 제출됐고 그런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정말로 이런 취득세 변경안이 2020년 1월 1일부터인지 7월 19일부터인지 혼돈하신 분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송희경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폐기된 법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 4주택자의 취득세율 강화죠. 즉, 내가 집을 3채 가지고 있다가 집을 한 채 더 산다든지, 집이 4채였다가 한 채를 더 산다든지, 이랬을 경우, 이랬을 경우 취득세율이 현재는 매매 가격 기준대로 세율이 달랐어요. 근데 앞으로는 일률적으로 취득세율을 4%로 올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적용 시점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외 조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입법 예고일이 2019년 12월 4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계약분에 대한 예외 조치가 부칙에 명기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매매 계약분 같은 경우는 3개월간 유예, 즉 2020년 3월 31일까지는 종전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아파트라든지 좀 기간이 오래 걸리는 분양계약분, 이런 공동주택 같은 경우요. 이런 경우는 2022년 말, 즉 3년간 유예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증빙을 해야 되겠죠. 입법 예고일 이전에 내가 매매계약이나 분양계약을 체결했는지 그걸 증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소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양금액이 5억인데 통상 5억이면은 계약금으로 10% 5천만 원이 지급이 돼야 되는데 5천만 원이 아닌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이게 소액으로 과소계약금이 지급된 경우를 계약으로 볼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세율 구간이 좀 바뀌었습니다. 6억 초과에서 9억 이하 구간이 종전 같으면은 2%였습니다. 6억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 2%, 9억 초과 3%였죠. 이 부분의 세율이 이 도표에서 보듯이 6억 이하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6억 초과에서 9억 구간은 이렇게 사선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9억 초과도 변경이 없습니다. 이 사선화를 시킨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우리가 6억하고 6억 천하고
예, 취득세가 2배 차이 납니다. 그렇다면 유혹을 느끼죠. 내가 매매 금액을 6억 천을 지급하더라도 계약서를 6억에 쓰게 되면 취득세가 반절밖에 나오지 않죠. 이런 경계선상에서 6억이라든지 이런 9억이라든지 이런 경계선상에서 다운 계약을 쓰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을 개선시키면서 매매 가격 수준에 의해서 너무 형평성을 좀 제고하는 그런 측면까지도 숨어 있습니다. 따라서 6억 초과 9억 이하 구간을 매매 가격에다가, 즉 과세 표준이죠, 에다가 3억 분의 2 마이너스 3에다가 1% 세율이 적용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6억 초과 9억 이하 구간은 과세 표준, 즉 매매 가격이 150만원 정도 올라갈 때마다 세율이 0.01%씩 인상되는 그런 효과입니다. 따라서 자, 지금 변경전에는 그냥 획일적으로 2%였죠. 이걸 1.01%에서부터 2.99%까지 세율이 선형적으로 바뀌게 돼 있죠. 따라서 과세 표준, 즉 매매 가격이 7억 5천만 원까지는 지금보다 오히려 세율이 내려갑니다. 세율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취득세가 경감된다는 얘기죠. 또 7억 5천에서 9억 같은 경우는 세율이 좀 더 올라갑니다. 따라서 7억 5천만이 하나의 분기점, 희비가 교차하는 그런 분기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 여기 또한 예외 조치를 두었습니다. 7억 5천 초과 9억 이하 구간은 종전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 어떤 사람한테 법 시행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람 같은 경우는 2020년 3월 30일까지, 즉 3개월간 유예를 해주자. 또한 공동주택처럼 기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것은 법 시행일 이전 분양분에 대해서는 3년간, 즉 2022년 말까지 유예합니다. 반대로 6억 초과에서 7억 5천 이하는 오히려 취득세가 낮아졌기 때문에 이런 외해 조치를 둘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취득세가 얼마나 올랐는지 그래프를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자, 매매 가격이 6억 이하인 경우는 개정됐을 때는 2주택 이하 같은 경우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3주택 이상자가 추가로 취득을 했을 때는 오히려 4배 정도 올라가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신문이나 방송에서 과대 포장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과연 6억 이하 주택을 대부분 4채 이상 가진 사람이 임대사업자 아닌 경우에는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따라서 너무 언론에서 겁주는 형태는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렇지만은 6억이 살짝 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취득세가 반절로 떨어졌습니다. 50% 축소됐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크게 부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를 들어서 매매 가격이 6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했을 때 변경 후에는 오히려 취득세가 반토막 납니다. 오히려 취득세가 낮아졌다는 거, 이런 부분을 어느 언론도 강조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7억 5천만 원 이하 구간은 오히려 취득세가 축소됐습니다. 물론 4주택자 이상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거 맞습니다. 자, 하지만 9억 원 같은 경우도 자, 세율이 좀 올라갔죠. 그 다음에 이제 4주택자는 물론 많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9억이 넘는 주택 같은 경우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9억이 넘는 4주택자 같은 경우도 한 33%, 즉 3분의 1 정도가 취득세가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신문이나 언론에서는 2020년부터 취득세 4배 중과, 이런 부분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서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7억 5천, 매매 가격이 7억 5천이 안 되는 부분은 오히려 취득세가 축소됐다는 거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혼동하기 쉬운 사항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된 것을 각각 한 채로 볼 거냐, 합쳐서 한 채로 볼 거냐. 합쳐서 한 채로 본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부가 아닌 지분 소유 주택은 각각 한 채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3자하고 공동 투자를 해서 지분으로 주택을 보유한다든지 아니면은 상속 주택을 보유한 케이스가 되겠죠. 이런 경우 각각 한 채로 본다는 거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결혼을 하지 않은 자녀의 주택도 포함이 된다. 자,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가 되었다 할지라도 미혼 자녀의 주택은 부모님의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이 부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약간 불합리한 점은 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가지고 있는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이 돼서 4주택 이상이냐 아니냐를 여부를 판단할 때 포함이 된다는 거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따라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런 취득세가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최초 분양하는 다세대 주택 신축 분양이라든지 소형 아파트 분양분이라든지 주거용 오피스텔 등록 분양분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최초 분양분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면은 최대 85%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설사 취득세율이 4%로 올라갔다 할지라도 크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닐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또 확인이 좀 더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하고 다음 방송 기회가 있다면 좀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준주택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이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학과 시에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주택수가 포함이 되느냐, 왜 부모 봉양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주택수에서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참고로 조특법, 조세특별제한법에 의해서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는 그런 혜택을 누리는 그런 주택이 있습니다. 그런 혜택을 누리는 주택도 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제가 좀 더 확인한 후에 다른 방송 시간을 활용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비밀 노트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주관하는 무료 부동산 세미나가 매주 금요일 토요일 오후 1시 7호선 논현역 4번 출구 인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의 서울 및 수도권 주택시장 전망이란 주제를 말씀드리면서 또한 거기에 따른 투자 전략까지도 곁들여서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세미나 끝나고 나서는 제 세미나에 처음 오셨거나 본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고 처음 오신 분에 한해서는 제가 세미나 끝나고 1대1 무료 상담까지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02-533-4000번으로 미리 예약하시고 참석하셔야 됩니다. 자, 본 방송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